안녕하세요, 고장스피드입니다. 오늘은 로봇 아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로봇 아트라고 하면 이제 로봇이라고 하니까 인공지능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안에 내장이 돼 있다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 그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뭐, 사연을 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해서 좀 성공을 한 사람이죠. 성공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번 분이, 이분이 원래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지, 뭐 IT 쪽에서 어쨌든 본인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대결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금을 걸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회를 2017년인가? 아닌가? 아니군요. 이거 전이군요. 훨씬 전서부터 했구나. 예, 제가 좀 촉각을 했네. 예. 그래서 대결을 했고, 그 대결을 한, 승자를 모아서, 2017년이 맞나? 예, 모아서, 여기 이제 사이트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 아주 유명한 대학에, 이게 로봇공학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하고 학생들이 여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제 로봇아트라는 이제 글씨체도 그렇고 저 로고도 좀 만화스러워서 저 처음에 이게 무슨 그렇게 수준 높은 대회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정말 유수의 그 대학의 교수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상금이 굉장히 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림을,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사실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그리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로봇인 거죠. 그래서, The Robot Art Competition and Exhibition.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회도 하고 전시도 한다 그러고 이 내용이 초반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대회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info and rule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룰, 이제 인포메이션하고 룰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어떻게 대회에 참가하고, 이거의 목적은 뭐고, 룰이 어떻고, 이런 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어? 여기 이제 카테고리대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회의 규정이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상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등이 5,000달러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상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회가 됐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2016년부터 있군요. 2018, 17, 16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2019년하고 2020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때는 안 했나 봐요. 이 대회가. 굉장히 제가 당시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썼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나름 성공한 대회라고 했는데 그 뒤에 좀 뭐가 잘 안 됐나? 왜 2019년하고 2020년은 대회를 못했나 보네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상한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상한 작품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보면 돼요. 어떤 걸 볼까요? 이게 맨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한번 눌러보면 이 맨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작품이 어떤 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스티브 잡스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스티브 잡스. 네. 그러면 여기 스티브 잡스. 네. 이제 작품 설명 이렇게 있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어떻게 그렸는지 그린 거에 대한 이렇게 당시 자료 사진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영상도 있네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어떻게 그려졌나를 촬영을 해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타일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참여를 했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여기 이제 애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한 이런 걸 로봇을 가지고 같이 대결을 이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봇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거가, 제가 좀 길어서 뒤로 돌리려고 했더니 빨리 보여주는군요. 왜냐면 이게 그림 그리는 걸 이미 보고 있으면 엄청 지루하니까 몇 배속으로 돌려서 인공지능이 지금 아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스티브 잡스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 그림 작품들이 쭉 이렇게, 이건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수상작을 대표적으로 이게 수상한 작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 한번 볼까요? 수상작 어떻게 나오나? 이게 그림 그리는 거 아까처럼 이게 어떻게 지금 움직이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전 세계가 대결을 한 거죠. 실제로 여기 그림 그린 작품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그린 작품하고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공지능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에 뭐 제가 더 넥스트 렘브란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거의 그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한 거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로봇이 여러 화가에게 배운 거를 사실 종합하면 어디서도 보지 못, 여기저기 걸 짬뽕이라고 또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별거 아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 년 동안 그 알고리즘이 발표되고 인공지능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가져다가 더 뭐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거 자체,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그 의미 있는 작업을 해내는 정도까지 만약에 이게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매번 인공지능이 그거에 막 이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요거 맞춰서 연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걸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용화해서 일반 사람들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 그려주는 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그려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특정 화가의 화풍으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이미 내장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을 바로 변형해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쉬워졌죠. 이런 연구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점점 정교화돼서 이제 단순히 뭐 그림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인공지능에게서 뭔가 도움을 받거나 인공지능에서 영감을 받거나 하는 거,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알파고가 그동안 인간 바둑 기사들이 두지 않았던 어떤 수를 두고 나서 그 인공지능 바둑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두는 바둑도 뭔가 좀 달라지고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미술을 하든 뭐 특정 분야의 뭐 음성을 합성을 하든 음악을 작곡하든 글을 쓰든 이런 부분이 사람한테 어떤 새로운 그런 자극을 주고, 그 새로운 자극이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가진 한계라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깰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창작 분야에서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컨텐츠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미래의 그런 중요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도 쓰고, 사실은 뭐 이미 사실 2년 전에 나온 책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올 때는 사실은 저는 한 1, 2년 지나면 컨텐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돼서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실제로 컨텐츠 분야에서는 아직은 인공지능을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장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서 그게 다시 연구에 이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컨텐츠 분야에서는 연구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연구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최근 이제 인공지능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미래의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관심 가진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최근 이제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에다가 또 다른 뭔가를 같이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가까운 미래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The Robot 아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 이 내장된 로봇이 그린 그림들을 한번 감상해 보실 수 있고, 그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은 이제 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지금 현재 수준은 사람이 만든 건지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좀 헷갈리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이거를 모방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게 정말 개성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영감을 받거나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인공지능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공지능이 사람 모방해서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이걸 산업적으로 어디다 활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하여간 뭐 그런 저런 걸 하여간 생각을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까지, 이거 사실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알고리즘도 발전하고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자, 이거를 실생활에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모든 사람이 쓰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아직 못 간 부분도 있고,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이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별거 아니네, 이렇게 환멸을 느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공지능이 또 한 번의 겨울을 또 맞게 될지, 아니면 이런 뭐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제가 예상한 대로 뭔가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에 큰 의미 있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기반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될지는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틀렸다고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뭐 인공지능의 겨울이나 이런 게 온다고 해도 그게 다져지는 전 계기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은 결국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걸 쓰듯이 이런 기반 기술이 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예,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